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정말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 바로 아주 극적인 군사 개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2026년 1월 3일.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전해졌습니다. 다들 잠에서 깨자마자 이 소식을 접했죠. 그러니까 이 발표의 핵심은 이거예요. 대규모 군사작전이 있었고 그 결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랑 그의 아내가 미군에 붙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붙잡힌 게 아니라 이제 뉴욕으로 가서 마약이랑 무기 관련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될 거라는 걸 딱 못 박은 겁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되돌려 봐야 합니다. 무려 10년 넘게 베네수엘라의 발목을 잡아온 그 지독한 경제 위기부터 짚어봐야 하거든요. 보세요. 2012년이 정점이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명목 GDP가 무려 75%나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그냥 위기 수준이 아니라 경제가 말 그대로 공중분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라 경제의 4분의 3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경제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석유가 있습니다. 한때는 하루에 300만 배를 넘게 뽑아내면서 나라를 먹여 살렸거든요. 그런데 수년간 투자는 안 했지. 여기에 미국의 강력한 제재까지 더해지니까 버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생산 기반 자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이 도표를 보면 정말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서방의 제재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가 딱 보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거의 목을 매는 신세가 된 겁니다. 지금 수출하는 석유의 80%를 중국이 사가고 있어요. 이건 뭐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완전 족쇄가 채워진 셈이에요.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모든 경제 붕괴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상상이 되세요? 인구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한 달에 $50, 우리 돈으로 6, 7만 원도 못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가난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고 사회 전체가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군사작전 얘기를 해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까지 이른 건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미 국방부가 내세운 공식적인 작전명은 남부의 창입니다. 겉으로 내건 이유는 카리브해랑 동태평양에서 날뛰는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하겠다는 일종의 마약과의 전쟁 캠페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군 항모에 폭격기, 드론까지 엄청난 전력을 투입해서 해상과 공중을 꽉 틀어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마약 조직 잡으려고 이 정도까지 한다고? 하는 의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많은 비평가들은 이건 그냥 명분일 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은 사실상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해서 무너뜨리려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진짜 목표라는 거죠.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반응도 아주 즉각적으로 나왔는데 딱 둘로 갈렸어요. 역시나 베네수엘라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러시아가 가장 먼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카우보이 짓이다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었고요. 당장 긴급 안보리 회의를 열라고 요구했죠. 중국도 러시아랑 똑같은 목소리를 냈고요. 반면에 베네수엘라 국내 상황은 좀 복잡합니다. 현 정부는 당연히 제국주의의 공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야권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민주적 정권 이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하면 뭐니 해도 석유잖아요.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니까 다들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국제 유가가 요동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양쪽의 주장이 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먼저 에이, 별 영향 없을 거야 라고 보는 쪽부터 볼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세계 시장에 기름이 남아돌고 2026년에는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게다가 베네수엘라 생산량은 전 세계 1%밖에 안 되니까 티도 안 날 거라는 거죠. 오히려 정권이 바뀌어서 제재가 풀리면 수출이 늘어서 유가가 안정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반대편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다, 큰일 날 수 있다는 쪽이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는 다른 기름으로 대체하기가 까다롭다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태가 주변 나라로 번지기라도 하면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공포에 떨 수 있다는 겁니다.
단 1%의 공급만 흔들려도 투자자들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유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경고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마두로가 사라진 베네수엘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솔직히 말해 꽤 논란이 될 만합니다. 당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을 데려와서 망가진 석유 산업부터 재건하고 그 후에 안전하고 적절한 새 정부로 권력을 넘겨주겠다는 건데 글쎄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마지막에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사건이 과연 미국 외교 정책의 새로운 판을 짜는 완전히 새로운 선례로 남게 될까요? 앞으로 미국이 세계를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신호탄이 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